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 많은 분들이 이제 칠궁하면 조선은 5대 궁궐인데 또 새로 궁궐이 어디에서 생겼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궁은 그 사당을 뜻하는 용어예요, 궁. 칠궁은 조선시대에 이 왕을 낳았던 그 후궁들, 이분들의 신주가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오신 사연도 다 다르고 위상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복궁 SNS직입니다. 특별한 분과 답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 칠궁 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칠궁으로 왔네요. 여기 아주 확실히 여기 육상궁이 제일 이 중심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지? 육상궁하고 연호궁이 같이 옆에 있네요. 여기 이거를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호궁하고 이제 이 육상묘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육상묘에서 이제 그 육상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여기 가장 그 칠궁의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이곳이 칠궁이 된 데는 바로 영조가 이곳에 육상궁을 설치했기 때문이에요. 영조가 어머니 숙빈채 씨를 정말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당이 육상궁이었고, 이 육상궁이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왕을 낳은 다른 후궁들의 그 신주도 점차 이곳으로 다 모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적으로도 이제 문화재 사적 제 149호 서울 육상궁 이렇게도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이게 연호궁이라고 써 있는데 왜 육상궁이지 하시는 분들은 원래가 육상궁 자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 우리 정빈이 씨의 신주를 모신 연호궁이 같이 와서 여기 지금 연호궁 자세히 보시면 저기는 육상 저건 또 궁이 아니고 또 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영조가 맨 처음에 이 자리에 이 어머니 사당을 만들 때는 숙빈묘 이렇게 했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흔히 묘라고 하는데 묘를 부여를 해서 1744년에는 육상묘라고 했다가 요 묘보다 하나 더 높은 승격한 그 명칭이 궁입니다. 그래서 1753년에 육상궁이라고 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육상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후원 같아, 후원. 근데 사당인데 이렇게 후원처럼 만들어놨네? 이제 아마 위에서 이 육상궁을 찾은 기록이 수백여 차례나 조회가 되거든요. 육상궁을 보고 반대편을 왔는데 보니까 여러 개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쪽에 적영궁이 있는데 이 적영궁이 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비가 2명 있었어요. 의인왕후하고 임모광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궁으로 이제 광해군을 낳은 공빈김씨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 선조가 아주 그 총애했던 그 후궁이 인빈김씨. 바로 이 인빈김씨가 낳은 아들 중에 정원군이 있었고, 바로 이 정원군의 아들이 인조가 되는 거예요. 인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친아버지 즉 정원군을 이제 추승을 해서 원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빈김씨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을 낳은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종으로 추승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인빈김씨를 모시는 사당을 따로 만들어서 저경궁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1908년에 앞에서 소개했던 이 칠궁의 가장 중심, 요 육상궁에 있었던 이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이쪽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을 낳은 후궁분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셔서 지금 위치로 보면 가장 그 서쪽에 이렇게 이 저경궁이라는 인빈김씨의 사당이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경궁 봤고요. 보시다시피 예, 대빈궁이 그렇죠. 장희빈. 희빈장 씨, 장희빈으로 알고 있는 그분의 사당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 장희빈 사당은 다른 사당들은 이 기둥이 다 네모난데 여기 정말 동그랗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계단도 이렇게 네네. 더 이제 여기는 하나가 더 많네. 더 있습니다. 장희빈은 사실 한때는 왕비였어요. 왕비의 지위에 있다가 결국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그때 그 유명한 법이 만들어져요. 요즘 표현을 하면 장희빈법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절대 후궁 출신으로는 왕비를 삼지 말라. 기억하시죠? 그지? 바로 그런 또 사연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당에서는 그래도 한때는 정말 왕비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격을 갖춘 사당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장희빈이 숙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사실 경종은 사실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는데 이 경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머니를 모신 사당을 만듭니다. 이 경행방이라고 해서 지금의 요 낙원동굴 쪽인데 이곳에 이제 세웠다가 이 고종 때 이 육상궁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1870년. 그러다가 요거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다시 저 원래 있었던 그 경행방 그쪽으로 갔다가 1908년에 최종적으로 이곳에 대빈궁도 지금 현재 이곳에, 그러니까 이제 왕실의 이제 서열로 치면은 바로 인빈김씨 다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째 이 대빈궁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우측 대빈궁 우측에 보니까 현판을 하나로 보이는데 여기 안내판이 또 2개가 있네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아까 유쌍궁과 그 연호궁이 같이 합사된 것처럼 경우궁이랑 선의궁이 같이 합사된 것 같습니다. 경우궁은 우리 순조 아시죠? 순조를 낳은 분이에요. 순조. 이 순조를 낳은 그 분이 이제 정조의 후궁이었던 수빈박 씨라는 분인데, 수빈박 씨는 이렇게 지금 같이 모셔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억울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왕비였어. 이제 딴 분들은 추전되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진짜 왕비야. 나는 진짜 진짜 이제 왕을 낳았어. 여기서 정말 그런 지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영조를 낳은 저 육상궁의 주인공 우리 저 숙빈채 씨, 그리고 바로 이 순조를 낳은 이 수빈박 씨 두 분이 여기서는 아마 지분은 제일 높지 않을까, 현대적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경우궁의 원래 그 위치는 여기도 지금 저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현대 빌딩 있는 오늘날 개동. 그렇죠, 개동. 그래서 여기에 원래 위치에 있었는데 1908년에 이제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궁은
바로 이 사도세자의 생모입니다. 영빈이 씨. 그래서 우리 사도세자 하면 정말 또 그야말로 이제 뭐 비운의 아이콘 뭐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사실 영빈이 씨는 정말 또 그 아들의 죽음을 정말 어머니로서 지켜봐야 했던 또 다른 또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선희궁은 지금 저 서울 현재 우리 소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면 그 소위 그 서울 맹학교, 농학교 내에 바로 이 선희궁이 실제 위치해 있었던 것을 그 이제 사당의 신주는 없지만 사당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저희가 그 국립서울농학교 내에 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뒤에 보시면 이 건물이 아마 선희궁의 원래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선희궁은 어쨌든 원래의 사당의 원형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현장이 딱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좀 느낌이 오잖아요. 아, 그래도 이 정조대왕하고 막 또 뭐 영조대왕 이런 분들이 또 이곳에 오셨고 확실하게 이제 그런 그 현장을 파악한다라는 점에서도 이 건물이 그래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제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안궁까지 오게 되는데요. 덕안궁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을 낳으신 그 엄기비의 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엄기비란 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 잠깐 소개했듯이 고종의 우리 그 후궁이었죠. 네. 엄귀비라는 분이 낳은 아들이 이제 영친왕. 예. 영친왕이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 이 마지막 황태자였기 때문에 네. 이 황태자도 왕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준해서 네. 그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 엄기비도 왕을 낳은 후궁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곳 칠궁에 요즘 표현을 하면 가입 자격이 생긴 거예요. 가입 자격. 네. 우리도 보면 뭐 메이저리그, 뭐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자격이. 이제 이 엄기비 같은 경우도 이 자격이 되어서 1929년에 이곳에 오시면서 막내예요, 막내. 네. 최고 막내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됐고, 원래는 이 영친왕을 낳으신 후에 지금 덕수궁 안에 이제 경선궁이라는 곳을 이제 거처로 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엄기비가 돌아가신 후에 덕안궁으로 해서 이곳에 이제 신주를 모시고 있다가 1913년에는 잠깐 태평로에 이 사당을 지어 이제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1929년에 최종적으로 이곳에 오시면서 이제 칠궁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면 육궁이었죠, 육궁. 네. 바로 이제 1908년까지는 6분만 계셨으니까 육궁이었다가 이제 최후로 오신 분. 그렇게 해서 총 7분이 이제 이렇게 모셔진 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총 7분이 모셔진 사당 경례를 다 둘러보고요.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이런 사당을 직접 또 찾아왔지만 그냥 보면 뭐 비슷하고 뭐 그냥 큰 특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분들이 오신 사연도 다 다르고 네. 또 여기 와서 오신 위상도 다 다르고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직접 또 이렇게 네. 칠궁을 한번 탐방을 하시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우리 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한번 그 영상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곳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좀 나름대로 이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의 이런 칠궁과 그 원래 칠궁이 있었던 이 지역의 그 안내서 역할을 하는 이런 그 뭐 자료로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